자, 오늘은 모든 창작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단순히 버티는 걸 넘어서 이 분야에서 진짜 번창하려면 마음의 근육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바로 그 방법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이 여정의 시작은 배우라는 직업에 대한 관점부터 완전히 바꾸는 데서 출발해요. 흔히 생각하는 그런 화려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원본 자료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죠. 우리가 흔히 보는 배우의 모습과 실제 배우의 삶 사이에는 정말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레드카펫 뒤에 숨겨진 진짜 현실은 과연 어떨까요? 한번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진짜 싸움은 오디션장이나 카메라 앞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가 매일 맞서 싸워야 하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속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 내면의 전쟁터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겐 아주 특별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폭풍을 속에서도 중심을 잡아줄 내면의 나침반을 만드는 일이죠. 자, 이 나침반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이요.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에 그래도 하겠다고 답했다면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의 예술가 선언문의 시작이 됩니다. 이건 뭐랄까요? 돈이나 명예 같은 외부적인 것들이 다 사라져도 나를 붙잡아줄 단단한 닷 같은 거예요. 이 변화무쌍한 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게 꼭 필요하죠. 예시를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문장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넘어서는 더 큰 목적과 연결될 때 우리는 훨씬 더 단단해질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나만의 왜를 찾았다고 칩시다. 근데 연기를 하다 보면 역할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오히려 나 자신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깨부숴야 할 아주 위험한 미신이 하나 등장합니다. 심리적 옷걸이라 이름이 재밌죠? 마치 퇴근하고 집에 와서 외투를 옷걸이에 탁 거는 것처럼 연기가 끝나면 캐릭터의 감정이나 습관 같은 것들을 의식적으로 걸어두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캐릭터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분리하는 기술인 셈이죠.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일종의 의식을 만드는 건데요. 연기를 시작하기 전에 특정 음악을 듣는 것처럼 캐릭터를 입는 진입의식, 그리고 촬영이 끝나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서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탈출의식, 이렇게 나만의 출퇴근 루틴을 만드는 거죠.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아주 강력합니다. 자, 이렇게 내면의 중심을 잡고 나를 지키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으니 진짜 세상으로 나가봐야겠죠? 바로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는 업계라는 거대한 경기장입니다. 이 경기장에서 마주하는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오디션이죠. 여기서부터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제발 저 좀 뽑아주세요 하고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준비한 건 이런 해석인데 당신이 만드는 퍼즐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제안하는 협업의 자리로 생각하는 거죠. 이 관점의 전환이 모든 걸 바꿉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오디션에서 가장 흔하게 마주하는 거절이라는 결과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절을 그냥 감정적인 상처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가 있어요. 바로 오디션 후 데이터 로그라는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게 내가 잘한 점, 다음엔 다르게 해볼 점, 그리고 애초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점으로 나눠서 기록하는 거예요. 감독의 생각이나 다른 배우의 인지도 같은 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내 탓이라는 불필요한 자책에서 벗어나고 정말 내가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좋아요. 오디션도 받고 데이터 로그도 썼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네, 기다려야죠. 배우의 삶은 어쩌면 기다림의 연속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시간을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채우는 시간으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딴짓의 미학입니다.
연기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일들을 해보는 거예요. 악기를 배우거나 여행을 가거나 아예 다른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나는 배우라는 공식에서 벗어나서 나라는 사람을 지탱해주는 여러 개의 기둥을 세우는 작업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모든 경험이 다시 연기의 자양분이 되는 건 물론이고요. 이런 태도들이 모여서 결국 이 바닥에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남는 프로들의 어떤 규칙 같은 걸 만들어냅니다. 촬영 현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추어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돋보일까를 고민하지만 프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장면을 더 좋게 만들까를 고민하죠. 내 재능을 뽐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에 기여하는 것. 바로 이런 배우와 모두가 다시 일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바로 돈 문제입니다. 재정적으로 안정된다는 건 절대 속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작품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즉 나의 예술적 자유를 내 돈으로 사는 행위입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한 이 모든 도구들은 한 가지를 위한 거예요. 배우라는 직업이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기나긴 마라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온 핵심 개념들을 여러분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정신적 구급상자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길을 잃었다 싶을 땐 예술가 선언문을 꺼내보고요. 거절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땐 데이터 로그를 작성하는 거예요. 캐릭터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땐 심리적 옷걸이를, 또 일이 없어서 불안할 땐 딴짓의 미학을 기억하는 거죠. 결국 이 긴 여정의 목표는 산 정상에 깃발 하나 꽂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길 위에서 마주치는 새로운 풍경들, 새로운 사람들을 경험하는 순례길,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성공한 배우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결과가 아닌 과정을 사랑하기 위한 여러분의 첫걸음은 무엇이 될 건가요?